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재판을 맡은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를 풀어줄 결심을 하고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특검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9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오늘 판결이 왜 큰 논란을 낳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안의 무게에 걸맞는 판결인지, 그리고 국민이 기대했던 공정한 판결이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은 모두 3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둘째,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 셋째, 여론조사 58회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가운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단 하나,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가지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자신의 자금이 주가 조작에 동원됐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계좌 거래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의 공모, 즉 공동정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역할을 나눴다는 증거가 없고 명확한 의사 연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죄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58회 무상 제공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여론조사가 김건희 부부만을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일반적인 사업활동의 일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의심은 가지만 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간극은 여기서 더 커집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정치적 후원이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보는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수수 혐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만 유죄였습니다. 샤넬 가방 한 건은 무죄, 다른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영부인의 지위와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라면 그에 걸맞은 청렴성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분명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징역 1년 8개월. 강한 질책과 달리 처벌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법원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국민이 받아든 건 허무한 결과였습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 과연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검에 대한 저격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돌이켜보면 영장은 번번이 막혔고 특검 수사는 파견 검사들의 태업이 의심됐으며 결국 1심 판결은 훈계만 남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주가 조작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건 김건희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덮어준 검찰의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사법 정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2차 종합특검의 제대로 된 주가 조작 수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약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느냐. 그게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서도 그때 1차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팀들의 상당수
검사들이 그대로 특검에서 이 사람들한테 의지를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사실 첫 스텝이 네. 꼬인 건데 맞아요. 예. 권오수를 봐줘야만이 김건희를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거는 2차 특검에서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기소한 사람들 9명 빼고 불기소한 사람 중에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 저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차명, 이 씨라는 사람. 태명, 이모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27억을 벌었거든요. 저 빨간색으로 좀 실루엣 친 거. 오른쪽에. 이모 씨라고 있어요. 저 사람 불기소됐거든. 나머지 그때 검찰 종합의견서에도 김건희 최은순이 23억 벌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8억 1천만 원이라고 왜 부당이익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검찰에서 종합 의견서를 낼 때는 23억을 벌었다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기소를 안 했어. 저 이모 씨가 왜 27억 버는 이모 씨가 왜 중요하냐면은 권오수를 갖다가 약하게 할래니 권오수를 정상대로 정말 10년 이상으로 형을 때리려면은 김건희를 빼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검찰이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에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냈거든요. 항소 이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권오수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어 금감원 조사까지도 받기도 한 경제적 공동체인 이땡땡 씨. 저 사람 27억 상당의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금감원 조사도 받았어. 저 사람은. 과거에 도이치 수사 본격 조사 듣기 항소 전에. 이웃은 제대로 썼네. 그러면서 피고인 권오수 입장에서는 이번 건이 자꾸 자기가 실패한 얻은 이익이 없으니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시세 조정이 아니다. 경제적 공동체인 이모 씨한테 27억의 이익이 부당이익이 들어갔다라고 했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저 항소 이유서를 항소할 때 이유서에만 밝혔지 공소장에 넣지 않았어요. 이야. 공소장에 저 말이 없어. 이모 씨를 기소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 항소 이유서를 넣은 거는 저는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수사 검사들이 다 그야말로 나쁜 검사들이 아니잖아. 일부가 있었지. 검사로서의 자존심으로서 이거 하나는 최소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해서 자, 항소 이유서에 저 문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 이건 같다. 수사를 안 했고. 공소장에 넣지 않아서 저거를. 그러니까 그 수사팀들이 이번에 특검으로 그대로 올라오면서 만약에 권오수는 이미 끝났어. 권오수는 다 끝났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다 발견했었다. 이모 씨의 27억 버는 이모 씨도 이런 증거가 있었다라는 걸 특검에서 만약에 이번에 증거로 다 공소장에 수사 기록으로 내놓으면은 내가 다치잖아. 검사했던 1차 그때 검사 당신이 그때 수사했었는데 그때는 왜 이걸 갖다 안 내놓고 그럼 김건희를 그때 기소를 했었어야 됐네. 이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있을 2차 종합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치 하이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